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주가가 어제죠. 좀 많이 빠졌고요. 지금 오후 7시 5분인데 아무래도 10만원 구간이 조금 깨질 것 같아서 영상을 일단 찍어 드립니다. 10만원은 안 깨지겠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서 10만원짜리를 좀 많이 보시는구나 라고 해서 10만원 구간 좀 찍어 드리려고 하는데 10만원이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10만원에 뭐 의의를 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10만원 구간이 보면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요 구간인데 솔직하게 10만원이 이제 라운드 피겨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은 맞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그냥 심리적인 부분이지 뭐 그게 중요한 구간이다 라는 점은 차트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제가 지워드릴게요. 좀 지저분해서. 지금 10만원 구간대를 보여드리면, 자, 보자고요.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10만원 구간이 여기 이 구간, 그죠? 이 구간을 보면은 뭐 크게 중요한 선인가 라는 관점은 사실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요 구간 좀 10만원 구간 지지가 나왔다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단기적으로 지지선에 대한 관점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현재 구간을 보아하니. 그래서 10만원 구간은 안 깨겠죠 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깰 수도 있죠, 여러분들. 깼다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왜 그런 거냐면 10만원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진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이거 주식을 할 때 만약에 10만원 구간이 깨지고 매도를 하잖아요. 그죠? 10만원 구간이 깨지고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만원 구간이 깨질 걸 예상하고 받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만약에 세력이어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개인들의 물량이 진짜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솔직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가 11만원 이렇게 구간에 올라갈 때 전부 다 매도를 했는데, 그죠? 오늘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다? 이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요. 아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이 나왔으니 뭐 저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또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려고 해서 주가를 11만원까지 올려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갑자기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넘겨준다고요? 그러니까 모았던 물량도 많이도 아니에요. 적은 수량의 물량을 주면서 어떻게 했다? 주가를 9%가량 눌렸죠. 그리고 개인이 260만 주를 가져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적은 물량을 내주고 이 구간에서 더 많은 물량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생각이 다 10만원은 지켜주겠지, 10만원은 지켜주겠지, 이 생각이죠. 그리고 나서 지지선에 대한 구간도 10만원이 요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땐 박스권 뚫어냈었지만, 이 10만원 구간이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10만원 보던 사람들의 매도가 나오겠죠. 맞죠? 10만원 보던 사람들이 매도가 나오겠죠. 지지선 깼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이런 차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손절라인 어디 볼 거? 손절라인 여기 보겠죠. 손절라인 여기. 그 다음에 이쪽은 뭐요? 여기는 돌파 자리, 추격 매수하는 자리죠. 이 자리는 무슨 자리요? 손절하는 자리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번 이제 금요일에 이 돌파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산 같은 경우에 정고점 돌파 자리, 이 구간이 무조건적인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제가 요 자리에서 우리가 돌파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모아놓은 매수,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담았던 매수세를 고려를 했을 땐 충분히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에요? 우리가 돌파했을 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저는 분명했다라고 생각하고,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다 10% 20%씩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두산만 못 갔다라는 건 그만큼 수급이 안 붙었다라는 건데, 그 수급이 누구였습니까? 개인이었죠. 올라갈 때 개인이 그렇게 안 붙었는데 오늘 주가가 9% 하락하니까 개인이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그럼 이게 일반적인 개인이겠냐? 개인 투자자 지금 두산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겠냐? 오히려 오늘 같은 구간에 뭐 더 무서운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가 좀 무서운 자리인데 여기서 과감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그게 더 말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자전거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를 눌렀을 때 가장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좋은 거는 10만원 구간 깼을 때요. 10만원 구간을 이탈시켰을 때 가장 많은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왜? 다 10만원만 보고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도가 발생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만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땐 이 구간을 빠르게 물량을 잡아먹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두산에 대해서 의견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바꿀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증시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거 외국인들이 그냥 대량 매도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시가 안 빠지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냥 밑으로 때려요. 그죠? 밑으로 엄청나게 때리고, 자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아까 선물 포지션에 외국인이 이제 3조 매도에 금융투자가 선물은 3조 매수였거든요. 선물 3조 매수였는데 요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시간이 7시 돼가니까 요게 지금 현물 매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오늘 구간 개인이 7조 5천억의 매수 포지션을 받아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매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 밑에서 아무리 개인들이 받쳐주더라도 위에서 때리는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건 바스킷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깨졌네요. 일단 10만원 10만원권 일단 깨졌는데, 제가 항상 바스킷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비중을 많이 줄여놓으면요, 비중이 많이 줄여놓으면 시장이 반등하거나 할 때 줄여놨던 부분들의 비중을 채워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천당 제약이, 그냥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천 주가가 지금 100만원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가. 그죠? 근데 누가 사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요. 그죠?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3천당의 주가를.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시가총액 얘가 1위에요. 1위. 지금 1위를 탈환했어요. 근데 외국인 보유 지분율 몇인지 알아요? 아직도 5.89%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3천당 제약을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뭐요? 기계적으로 사가지고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상 수급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수급 논리로 올라가는 장이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우리가 지금은 외국인들 비중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지금 외국인 비중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투자자별 매 동향을 보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한도가 49.5%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보면은 우리가 2022년도 1월로 보면은 보세요. 자, 이 49%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보시면 49.5%는 거의 없어요. 보시면 49.5%, 52, 53, 55, 56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40 밑으로 있을 때가 49.5, 49.5, 49.4, 49.5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은, 그죠? 49.5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몇 시야? 49.5죠. 거의 팔 만큼 다 팔았다. 외국인들도 거의 지금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덜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다음 랠리는 외국인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떻다? 사실상 좀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좀 전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그래서 삼성전자를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방어를 해주면 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원전 쪽에서 대장인 두산이 강력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조건 희망회로만 돌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응에 대한 방법을 알려달라 하는데, 저는 지금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대응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두산 뭐하자? 기다리자. 기다리고 천천히 가자. 말씀드렸던 게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매도할 때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사람이에요. 15,000원에서 2만원 초반 구간 매수를 해서 어디? 이 구간 4만원짜리 있죠. 4만원에서 5만원 6만원짜리 이 자리 분할 매도하자라고 했어요. 분할 매도. 그리고 다시 횡보할 때 다시 모으자. 여기 찍었을 때 3분의 1 분할 매도하자. 다시 모으자.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하자. 다시 모으자. 그죠? 그리고 끌고 가자.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우리 10만원 돌파, 11만원 돌파했을 때 조금 단타 계좌 하나 뚫어가지고 매수 한번 해보자. 돌파 매매. 어떻게 했어요? 물렸죠. 이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대응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기다리는 자리예요. 기다리는 자리. 지금 여기서 뭐 할 게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확전에 대한 부분들, 일단 미사일을 쏘긴 했습니다. 일단 미사일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쪽으로 쏴서 발전소를 이제 때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인데,
시장이 지금 발전소를 때림으로써 자, 이란이 이제 전투 능력을 잃었다.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안 된다. 완전히 전쟁에 대한 능력이 고갈되었다라고 했을 땐 어때요? 증시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야, 전기랑 식수까지 끊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란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막무가내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증시는 빠지겠죠. 해석하기 나름인데 결과적으로 하나입니다. 가격이 싸지면 메리트가 생겨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횡보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뭐요? 20만원 다시 한번 뚫어내면서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했죠. 그때 현재 구간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으로 가나보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48시간 얘기를 하면서 작사를 내놨어요. 그럼 저는 지금 구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증시는 뭐다? 증시는 먼저 맞고 올라갈 거다. 증시가 전쟁이 아무리 길어져도 증시는 먼저 맞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조정에 대한 폭이 또 이런 식으로 폭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머리가 좀 아프겠죠. 그죠? 이때처럼 강하게 한 방 더 맞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혹여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한 번은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탈이 나오면서 뭐 강력하게 쏟아내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했지만 만약에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했을 땐 쉽사리 한 번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건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랑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밀렸다 반등이 나오는 건 달라요. 왜? 매물의 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 이거는 뭐 할 거다? 일단은 비중 조절할 거다. 근데 이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봐야 돼요. 이 구간을. 그래서 무너지게 되면 비중 조절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전달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간, 즉 이 영상을 새벽에 보시겠지만 오늘 구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중요 구간 이탈 시에 비중 축소할 거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영상 빠르게 최대한 올려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영상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구간 신경 써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 드릴 거고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연락 다 못해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매도 타이밍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로 두산 매도 라고 네 글자 또는 두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요거 제가 몇 타임에 나오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네요. 두산도 일단 밀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 구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 잘 대응해보자로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서 두라고 남겨주시면 이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 관련주 이 친구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저가 매수 기회로 꼭 보이니까 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까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제가 전달드릴 이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가의 이제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요. 굉장히 재미가 없는 종목이죠. 왜냐면은 현재 움직임을 보시면은 자, 이 올라가는 박스권이긴 해요. 계속적으로 주가가 안정적이게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주가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안 드는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해서 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익적인 측면인데요. 일단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대비해서 2024년도의 이익을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이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영업이익이 몇 배? 4배가 늘어났어요. 4배. 자, 근데 2021년도에서 24년도 움직임을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봐봐요. 주가가 2024년도는 여기잖아요. 그죠? 변한 게 있어요? 영업이익이 4배 늘어난 주가가 이게 맞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죠? 영업이익이 4배 늘어났는데 주가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뭐 한다? 지금 반영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바운더리 안에서 평균적인 이 가격대를 35,000원이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4배 증가했다라고 하면 얼마죠? 대략적 계산하면 14만 원이죠. 14만 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단순히 그냥 자동차 부품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를 좀 보시면은, 자, 여기를 좀 보시면요, 이 기업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로봇 스팟 아시죠? 얘의 레거 어셈블, 요 다리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치라고 해서 이 움직이는 물류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램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모베드에 뭐요? 라이다까지도 공급을 하고 이 받침대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게 테마주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테마주예요? 테마주가 아니죠. 무조건적인 뭐다? 수혜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이슈가 발생할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한 돈으로 뭐 할까요? 밸류체인 확대하겠죠. 그쵸? 밸류체인 확대하겠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을 왜 하겠습니까? 공장 증설하고, 그쵸? 공장 증설하고 연구개발비 늘리고, 그 다음에 공급망 확대하겠죠. 지금은 뭐 1년에 뭐 5대, 10대 이런 식으로 생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품들이 필요가 없죠. 많은 부품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된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요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를 잠깐 보면, 자, 연구용에서 양산형으로 공급 물량의 기하급수적인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현재는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하는 아틀라스가 미래에 연간 3만 대 규모로 뭐한다? 만들게 되면 로봇 공장을 신설하게 되고 여기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가 커지는 만큼 얘는 어떻게 된다? 더 많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아틀라스의 바디에 대한 모듈과 배터리팩 케이스와 지능화 고도화 및 양산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일부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제부터 뭐요? 로봇 조립에 대한 파운드리, 로봇 하드웨어의 핵심적인 파운드리로 부각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와 이 기업의 가치는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주가가 6만원대 형성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21년도에 영업이익 1,000억,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4,000억, 그러니까 앞으로 영업이익 5,000억, 6,000억 갈 건데 기업 가치가 안 움직였죠. 이제 조금 움직였어요. 이제 조금. 박스권 이제 조금 뚫었다라고 해서 지금 구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건 어디까지 봐야 된다? 저 윗구간까지 쫙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니까, 요 기업 여러분들이 위쪽에 제가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010-845-9501. 자, 이쪽으로 보스턴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이제 곧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번 연도 안에 상장하죠. 분명히 이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 부분들 보스턴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남겨놓으셔서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